그러면 통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꺼내시기 전에 원래는 한번 뜨거운 김을 확 날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도 초밥이면 뭐 된 것 같아서 밥이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배합초 준비해놓고 부채 가져오고 초밥쌀 준비를 만반으로 다 해놓고 고기도 식었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밥을 어떻게 밥알이 떨어지나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봐주세요. 자, 초밥통에 물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밥이 뭐 저렇게 무슨 좋은 쌀이 힘이 하나도 없이 아주 싼 쌀처럼 묵은 쌀처럼 맥없이 풀어지나 이런 생각 드시죠? 바로 청주하고 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기 있게 밥이 되게 되면요, 배합초가 코팅이 안 되죠. 가발끼리 자기네끼리 뭉터 다니는데 어떻게 배합초가 사이사이에 스며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주 미림 이용하시면 정말 배합초가 쉽게 섞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어주시는데 보리밥 하듯이 이렇게 문대시면은 배합초에 섞인 막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저으실 때는 지그재그로 부채질 하시면서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공간이 많이 생기게 배합초가 재빨리 코팅되고 뜨거운 김은 쌀을 불게 하는 거는 밥을 불게 하는 김은 날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재밌어서 우리 하시는 거 안 돼요. 체온 정도 딱 알맞습니다. 자제분 보고 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만든 초밥 분명히 잘 먹어요. 본인이 참여한 거에 대한 음식은요, 굉장히 애착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깻잎 안 먹는 자제분 요번 기회에 한번 네가 한번 부채질 해봐 하시면서요, 이렇게 해주시고 깻잎 엄마가 밥 살 때 깻잎 한 장 넣어봐라 하시면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분명히 깻잎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고기랑 섞였기 때문에 깻잎의 새로운 맛을 알게 돼요. 초밥이 알맞게 식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밥을 싸시지 않을 경우에는요, 꼭 행주를 면보를 꼭 짜셔가지고 물을 적셔서 꼭 짜신 다음에 덮어놓으셨다가 쓰시면요, 8시간 안에만 드시면 밥이 절대로 상하지 않은 맛있는 초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밥을 3개 말을 거니까요, 이렇게 초밥통에서 한쪽으로 다 밥을 이렇게 몰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높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말 기억 잘하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게 되면 음식을 정말 편안하게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등분 해주세요. 3개 말을 거니까. 3개 딱 되죠? 3컵 하시게 되면 6개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손 대지 않고 초밥을 정갈하게 말을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초밥 하실 적에는. 자, 랩을 김가루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김은 꼭 한 번씩 구워서 사용하세요. 굽지 않은 김은 여름에는 특히 대장균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은 구워서 나온 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도 힘 안 드시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고 반들반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뉘 같은 거는 뭐 요즘 김이 하도 좋아서 곤란할 필요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길쭉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보시면 가끔 김이 뚫려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찢어질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말아주니까 막아줄 수 있죠. 자, 거실거실한 부분을 안쪽으로 놓으시고요. 밥을 이렇게 3분의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 초밥을 이렇게 세게 하시게 되면 참 밥맛은 좋은데 손에 달라붙고 막 힘드시죠. 주걱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일회용 장갑도 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 펼쳐주시는데 그 초밥을 잘 하시는 주방장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요, 김밥을 꽉꽉 말지 않죠. 또 초밥 같은 경우에도 생선초밥도 앉아있는 분한테 여쭤보시죠. 손으로 드실 겁니까? 젓가락으로 드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처음이신 분들, 일식 초밥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손으로 먹고 무슨 젓가락으로 먹어? 그러시죠? 그게 생선초밥을 먹는 방법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손으로 드시는 분들은 손으로 젓을 적에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드시고요. 전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단단하게 만져줍니다. 그래서 초밥을요,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꽉꽉 눌러서 사시는 거 사실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손에 하나도 안 묻고 또 포슬포슬하게 누르지 않으면서 밥이 펼쳐졌죠? 깻잎을요, 3장 꼭지 따내시고요. 요렇게 넣으시고 가운데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이쪽은 드시고 이쪽은 지금 밥을 다 덮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깻잎 때문에 밥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요. 달걀 두툼한 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렇게 넣고 또 많이 절였으면 오이를 종이타올로 꼭꼭 눌러줘야 되지만 배합초 몇 방울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주 적당하게 지금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더 좋겠죠. 오이 껍질 부분이 고기의 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니까요. 이렇게 비워놓은 공간에 고기를 3등분을 하셔가지고요.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세요. 어우, 고기 많이 들어가네 이런 생각 드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 먹자고 하는 김밥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 먹자고 하는 김밥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담고 아니면요 채 끝이 길쭉했으니까 그냥 길이대로 쭉쭉 놓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조금 틈새 빈 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어떻게 만나보세요 여러분. 랩을 이렇게 해서 랩이 항상 김하고 김발이 끝에 닿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접으셔가지고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주시고요. 속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요 재료가 밥 1cm 정도를 남겨놓고 딱 닿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힘을 꽉 주면 젓가락 안 빠지죠. 아까 힘을 살짝 빼셔서 젓가락을 빼시게 되면 쑥 빠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는 밥이 두툼하고 여기는 좀 적네. 그럼 여기 밥을 덜어서 일로 보내세요. 젓가락으로. 또 요쪽도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봐서 랩 빼낸 다음에 랩을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착착 당겨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이쪽 김이 자꾸 빠지네? 그럼 젓가락으로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당기면서 이렇게 김발을 당겨주시게 되면요. 손에 하나도 안 묻고 초밥 거뜬하게 말았죠. 김밥하고 달리 초밥은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달라붙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끝부분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말아서 끝부분 꼭 눌러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김이 촉촉해지면 잘라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초밥 드실 수 있죠.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이 하고 싶어서 김밥 하나 쌀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밥을 싸실 적에요, 초밥을 싸실 적에 가운데 밥이 두툼하게 되면 속재료가 가장자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운데보다 바깥쪽을 이렇게 더 내보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기 부분은 한 3cm 정도만 남겼을 적에 일반 초밥으로 가장 적당한 두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놓았습니다. 옆에 남은 거 잘라서 일로 다 보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요, 했을 때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안쪽에서 다 모아지기 때문에.
끝부분 맞췄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젓가락 이렇게 꼭 치시고요. 이렇게 지시고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젓갈질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시고요. 이렇게 눌러주고, 아니 모위까지 딱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서 속재료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넣으셔도 됩니다. 깻잎도 집어넣어주고, 젓가락이 훌륭한 도우미가 되죠. 힘 좀 살짝 빼신 다음에 당겨서 빼주시고요. 요쪽이 밥이 적네. 그러면 많은 쪽에서 빼서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두께를 좀 분산시켜 주시고요. 김밥 썰었을 때 이런 밥알 중간에 묻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정갈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꼭 한번 여기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김밥을 누르는 거 아니랬죠? 여기 부분을 꼭 눌러주시고 밥을 1cm 남겨서 서로 붙게 해주신 다음에 혹시나 또 김이 삐져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두루룩 말아주시게 되면 초밥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자, 2개까지만 말고 썰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을 썰으실 적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 사용하시는 건데요. 칼은 식칼 사용하시게 되면 안 되세요. 칼은요, 꼭 톱니칼 사용하셔야지만 힘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매끈하게 잘 잘라지게 됩니다. 톱니칼은 다 있으시죠? 완성된 초밥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망치시는 일이 있으세요. 뭐가 드세요? 여러분들 혹시 감오시지 않으세요? 여기다가 참기름 바르시는 거예요. 초밥에는 절대로 겉에 참기름 바르는 게 아니는데 습관적으로 참기름을 바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김밥의 두께를 자꾸 김밥이라고 하는데 초밥의 두께를 일정하기 위해서는 나란히 같이 놓고 자르셔야지만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죠. 살짝 칼을 물에다 적셔주신 다음에 해야지 밥이 또 초밥이 안 묻으니까 이렇게 반 잘라주시고요. 자르실 적에는 여기 뒤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뒤에서 힘 주시고 칼이 바닥에 닿으면 그 다음에 뒤로 쭉 당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잘 썰어졌나 또 김이 붙지 않았나가 확인이 됩니다. 이런 초밥이에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반 또 나눠서 뒤에서 힘 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시고 뒤에서 힘 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제 칼 한번 다시 이렇게 적셔서 밥에 묻어있는 전분기 좀 닦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배합초가 밀리면서 또 그 배합초를 섞은 부분이 아주 이렇게 자르지 않은 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손실이 또 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손에 밥알 한 개 안 묻었죠? 여러분들 오늘 고기 볶는 거 그거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요. 어떻게 저렇게 정갈하게 초밥을 말 수 있는가 그거 하나만 배우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저하고 같이 보낸 시간 헛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은 별로 없는 초밥이에요. 오로지 깻잎을 싸고 있는 고기만 아주 돋보이는 초밥인데 정말 맛있어요. 스키야키 볶아서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초밥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밥알이 묻으면 참 지저분해 보여요. 다시 한번 이쪽에 남아있는 고명들 좀 잘라주시고요. 모양을 위해서 이 정도만 담겠습니다. 자, 동그랗지도 않고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은 모양이 나지만 얼마나 편하게 말았는가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맛있는 초밥 이렇게 편안하게 마르셔가지고요. 재료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달걀오이 다 있으시고 깻잎 있으시죠?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던 고기만 꺼내서 얼른 졸여가지고 오시는 자제분들을 위해서 얼른 말아보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